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시간 참 빨라요. 맞아요. 벌써 9월이에요. 와, 이제 진짜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근데 아직 좀 덥긴 더운데 9월 하면 또 가을이 오는 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독서의 계절, 낙엽의 계절, 낭만의 계절. 이제 무더위를 이제 막 벗어나는 시기라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선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또 하나 있죠. 외로움의 계절. 예진 씨는 9월,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나요? 9월 하면 또 뭐 가을 소풍, 음.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어. 뭐 약간 설렘도 있죠. 그렇죠. 네. 성인이 돼서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나 보다. 없어요. 자, 이렇게 설레는 9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떠나볼까요? 좋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03차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IOC 위원 85명은 하루 전 임시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태권도와 철인 3종 경기에 올림픽 종목 채택안을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결정에 따라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남녀 4체급씩 총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종목이 됐습니다. 태권도는 이전에 이미 1986년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종주국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우리가 노메달일 때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태권도 잘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태권도 선수가 네. 타제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태권도의 세계화. 거기는 한데 약간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배 아프기도 좀 하고. 네. 아니 그런데 태권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걸까요? 유래를 따져보면 네.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 벽화에 두 남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겨루기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교과서에 왜 벽화 이런 거 자료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약간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이게 태권도의 기본 동작인 품새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신라에선 화랑들이 무예 수업으로 태권도와 비슷한 무예를 배웠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고려 시대에는 태권도의 원형으로 불리는 태견을 잘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6년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날을 기념해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개막식과 함께 거행된 태권도의 날 행사는 세계 59개국에서 임원 179명, 선수 386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의 날 선포식과 기념 심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사이자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원시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1965년 9월 4일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렌의 병원에서 9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분 위인전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슈바이처. 그럼요. 네. 의사가 꿈인 친구들은 다 존경하는 사람의 슈바이처. 전 세계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의료 윤리 지침인데 그 선서 그대로 정말 이상적인 의사가 바로 슈바이처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슈바이처는 1913년 프랑스령 가봉으로 건너가 오고웨 강변에 랑바렌의 병원을 개설하고 흑인들을 치료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포로의 몸으로 본국에 송환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랑바레네로 돌아가 박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 인류애가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슈바이처를 보면 이렇게 정말 천생 의사 같은데 어릴 때는 의학과 크게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른 전공 여러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30살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38살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됐지만 바로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생 이 직업과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는 1928년 괴테상을 수상하고 1951년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는데 이 상금을 모두 나 환자촌을 세우는 데서 또 한 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요즘 그의 삶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가볼까요? 1990년 9월 4일 남북한 총리회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는 대표단과 수행원을 데리고 판문점을 넘어 숙소이자 회담장인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3박 4일 동안의 서울 체류 기간 중 첫 밤을 보낸 뒤 이튿날인 1990년 9월 5일 역사적인 남북한 총리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 갖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는데요. 분단 이후 처음 갖는 회담이면 진짜 많이 준비하고 또 긴장감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첫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북측 대표단에서 89년에 미리 북했다가 수감 중이던 임수경 씨의 면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 강영훈 국무총리는 남북이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했는데요. 북한 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포기, 방북 구속자 석방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남북 총리 회담은 언제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게 1차 남북 총리 회담은 1990년부터 92년까지 8번 진행이 됐거든요.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해 발효시킨 것과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의 여건을 이 회담을 통해서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9월 4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81년에는 부산과 마산을 잇는 43.5km의 부마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이죠. 맞아요. 부마 고속도로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였구나. 또 1994년에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오사카 여행 가시는 분들은 들르게 되죠. 네. 어때요? 좀 특별한 점이 있던가요? 좋아요. 네. 공항이에요. 네. 공항이에요? 네. 간사이 국제공항은 일본 공항 최초로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점 공항을 지향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간사이 공항은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당시 사용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쌌구나. 그럼 사람들이 좀 안 가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박병선 박사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보물, 백운 화상 초록불 직지 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야, 어려웠는데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약간 두근두근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